네,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대내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증시 향방 어떻게 가져갈지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CPI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좀 무난하게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3월 금리 인하 그 확률에 있어서 페드워치는 오히려 소폭 좀 상승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예.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월 달 수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걸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좀 높았고요. 그리고 전월 수치보다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었는데 근원 CPI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상을 좀 넘어서긴 했지만 전월보다는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3%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페드워치에서 산출하는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7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보다 오히려 조금 올라갔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이번 그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준 주요 인사들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빨리 인하하지는 않는다라고 진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3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70%까지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하고 그 연준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앞으로 이제 좁혀져 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말에 올해 첫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런 좀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새해 들어서 벌써 그 과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되돌리면서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괴리를 이제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 괴리가 큰 만큼 조금 더 소화할 여지는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CPI가 예상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고 미 국채 금리도 사실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떨어졌죠. 네, 낙폭이 오히려 좀 컸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6bp 정도 떨어지면서 4%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3.97까지 내려갔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11bp나 이제 떨어져서 4.25%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2년물하고 10년물 역전폭도 한 마이너스 28bp로 오히려 좀 축소가 되는 흐름이라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은 CPI가 좀 올랐긴 했지만 어차피 올해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둔화 과정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단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로 미국 시장에는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월 달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하고 달리 무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시장이 다소간의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월 이후에 연준이 추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12월 FOMC에서 연준이 그 점도표를 통해 이제 시장이 시사했던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이거보다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이거보다 좀 많게 한 5차례 정도 6차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흐름 속에서는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거치긴 하더라도 추세 전환이나 아니면 뭐 급락 이런 부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염두에 두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폭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전일도 금통위가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금리 동결은 했고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최소 반년 동안은 쉽지 않다라고 다소 좀 선 긋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선제적으로 보고 나서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정책을 조금 바꾸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연준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한국은행 총재분께서나 연준 의장, 연준 관계자들이 대부분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중앙은행이 시장의 어떤 그 교감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코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언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될지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한국은행 쪽으로 좁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재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미국 연준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PF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PF 문제가 어떤 뭐 확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PF 문제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PF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리스크 부분이 좀 커졌을 경우에는 네. 이 요인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은 뭐 태형건설발 워크아웃 사태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에 나설 정도는 아니다라고 예.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태형건설에 국한된 이제 리스크로 짚는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 안에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대만 이제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민진당이냐 국민당이냐 그에 따른 또 우리 K 반도체의 향방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참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뭐 시장 영향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좀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대만 뭐 그 총통 선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을 그것까지 신경 써요. 가져야 되는 네. 어떤 상황이긴 한데, 워낙 지금 그 상황이 좀 대만 반도체가 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이번 대만 선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 밤이나 아니면 모레 새벽에 아마 결과가 발표될 텐데 시장 지금 그 어떤 전망치 기준으로는 네. 지금 여당인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컨센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도 역시 유동층이 상당히 많고 지지율 격차가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로 보게 된다면 민진당 후보가 시장 그 예상대로 당선이 되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맞습니다. 흐름이겠죠? 그래서 네.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상 밖에 지금 지지율 2위 후보인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는데 네. 국민당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친중 노선을 조금 더 민진당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만일 변화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뿐 아니라 대만에게도 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 이렇게 특히 이제 파운더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회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당장은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게 되자면 대만의 유력 반도체 기업인 TSMC가 국민당의 어떤 집권 체제 하에서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 쪽으로 많이 빠르게 이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 지역 대상이 일본으로 결정되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반도체나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꼭 이제 호재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민진당 후보가 이제 당선되게 됐을 경우에는 뭐 큰 변동 요인이 없을 텐데, 다만 이 케이스도 중국의 어떤 그 액션 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 나올지가 따라서는 네. 이게 재정학적 그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대외 변수까지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 대내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워낙 굵직한 이벤트들을 보내면서
지수는 내내 눌려 있었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다소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에 조금 더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코스피가 지금 8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달리 한국 코스피 쪽은 조금 그 새해 들어서 좀 부진한데 가장 큰 원인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전자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대적 부진 요인으로 새해 지금 출발은 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밤부터 시작될 미국 어닝 시즌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지가 다음 주에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미국 대형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빅테크의 경우에는 23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테슬라 그리고 애플, 알파벳, 아마존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월 말에 예정된 FOMC 그 전까지는 미국 어닝 시즌이 시장 흐름의 어떤 초점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날 중국 그 중기 대출 창구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 기준금리가 우대 대출 금리, 그러니까 LPR 금리라고 하는데 이 그 LPR 금리 결정이 없어서 항상 이 중기 대출 창구 금리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결과가 실제로 LPR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은 한 10bp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2.5%에서 2.4%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날 만약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그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중국 주식 시장이나 한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15일 날 중국 쪽 변수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외적인 또 주요 변수와 또 이벤트 진단 들어봤습니다. 시장 진단 지금까지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